안녕하세요. 비록 이 랜선으로 뵙지만은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소통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내가 창업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직장에 취직을 하든가 소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오늘 그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통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함명, 그리고 연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휴대폰 갤럭시의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을 했었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강의할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그 올 초에 썼던 다음, 연결, 그리고 함명이라는 책의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강의 내용이 굉장히 때에 따라서는 4시간, 8시간짜리도 되는데 오늘 한 50분 정도 압축하다 보니까 아마 얼마나 전달드릴 수 있을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충분히 전달이 안 된다고 하시면은 저 밑에 있는 대로 제가 브런치를 운영을 하고 페이스북으로 오셔서 저랑 친구 맺게 하시면은 제가 올린 글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통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연결에 의한 초지능의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초연결, 이 수없이 많이 우리가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AI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밑바탕에는 사실은 초연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연결성. 지금 여러분들 아마 단톡방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그리고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코에서 말을 하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약 1조 IoT 센서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즉 사물들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과 사물이 다시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초연결성입니다. 이런 초연결성이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을 바꾸게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들의 그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답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답다,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나 성격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답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예인 김모성 하면은 의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리가 있다. 사실은 김모성 씨가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대구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시민들을 응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답다, 다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특징들이, 어떤 성격이나 특징이 있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때 우리가 다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든가 창업을 했을 때 나만의 어떤 다음을 주장하시고 다음을 만들고 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단순히 나의 주장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들이 필요할 것인가, 다음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다음을 주장하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집요함,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켓컬리라고 아시죠, 그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새벽 배송을 처음 연 회사죠. 마켓컬리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마켓컬리에는 깐깐함이 있다. 굉장히 깐깐한 회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깐깐한 회사. 어떻게 보면 깐깐함. 그 다음이 사실 마켓컬리를 만들었죠. 물론 마켓컬리가 처음으로 새벽 배송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새벽 배송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회사들 속에서도
마켓컬리가 이런 새벽 배송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켓컬리 다움, 즉 깐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켓컬리는 그러한 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집요함, 디테일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마켓컬리 11시까지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새벽 7시 전까지 제품을 배달해 주죠. 그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마켓컬리는 제품을 고를 때 굉장히 깐깐하게 골랐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한다. 특히 신생업체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그 제품의 질이나 제품의 질들을 사실은 그 제품의 질도 챙기겠지만 다른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뭐 5월에 그 종이라는 그 베이커리 집이라든가 본앤브레드라는 마장동의 고깃집이라든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러한 제품들만을 깐깐하게 골라서 사실은 배송을 했고 또한 제품을 배송할 때도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계란 같은 것들을 배송을 할 때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배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아이스팩에 넣어서 배송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다시마를 샀을 때 다시마에 대해서 어떤 성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깐깐함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배달의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다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굉장히 집요함,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특징은 배달의 민족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배달의 민족. 여러분들 뭐 배달의 민족 많이 아시죠, 그죠? 사실은 배달앱을 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초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즈에 4조 8천억 원에 인수된다는 이야기, 인수 오퍼를 받을 정도로 대표적인 스타트업입니다. 이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 있어서 한 4, 5년 전에 배달의 민족의 조직 문화를 쓴 책이 유행했었습니다. 배민 다움이라고 배달의 민족 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배달의 민족은 사실은 우리가 이 배달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통 배달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팀의 막내라든가 내지는 뭐 취준생들, 백수 뭐 이런 사람들이 배달 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팀의 막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무한도전이라든가 B급 영상, B급 문화에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론칭 광고도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 다음에 뭐 치킨 감별사를 가리는 치물리에라든가 뭐 배민 신춘문예 이런 식으로 이런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B급 컨텐츠에 기반한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습니다. 즉 이렇게 하던 배달의 민족이 만약 그들의 어떤 조직 문화가 굉장히 꼰대 같고 수직적이고 했었다라고 하면은 배달의 민족의 고객들이 그렇게 배달의 민족에 열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의 조직 문화도 굉장히 수평적이고 열려있고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그 조직 문화를 나타내는 그 문건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보면은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라고 해서 우리가 업무는 수직적이지만 인간적인 관계는 수평적이다. 뭐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런 것처럼 실제 우리 기업이 밖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문화가 바로 내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즉 조직의 투명성이 있을 때 요즘 친구들은 이 회사는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음의 첫 번째가 집요함 디테일이 있어야 다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
다음에 기반해서 조직이 외부로 발산하는 메시지와 그다음에 내부의 조직 문화가 같아야 된다. 즉 투명성이 있을 때 다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을 만들 것인가와 관련한 세 번째 이야기는 일관성입니다. 즉 시간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의류 브랜드 많이 입고 다닙니다. 원래 이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브랜드는 여기 있는 대로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이 만든 그 브랜드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암벽 등반가였는데 뭐 암벽을 타다가 암벽을 탈 때 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암벽에 고리를 걸기 위해서 뭐 나사 같은 것들을 받게 되죠. 우리가 그것들을 피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하면서 계속 피턴을 이렇게 암벽에 박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 피턴이 그 암벽을 부스러뜨리고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뭐 새로운 형태의 피턴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러던 사람이 이 이본 시나드가 1970년대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을 위한 수단으로 환경보호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환경보호가 목적이고 기업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매출의 이익이 아니고 매출의 1% 정도를 환경보호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파타고니아가 사실 파타고니아는 항상 이 세계 최초로 어떤 이 옷을 만드는 면을 하는 어떤 이 유기농 면을 사용하고 이런 식의 환경보호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2011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판매가 많은 때를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때 모든 기업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광고를 할 때 파타고니아가 이런 광고를 합니다. 우리 재킷을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 재킷을 사게 되면은 우리는 고맙기는 하지만 이 재킷을 만들기 위해서 물이 135리터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탄소를 20톤을 배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재킷을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타고니아의 어떤 환경 보호라는 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파타고니아는 세월이 흘러도 많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 커리어를 시작을 하고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창업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또 우리는 이런 브랜드가 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소비자들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추구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직이라고 한다면 조직의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밖으로는 굉장히 친구 같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조직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꼰대 문화, 수익적인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이 기업은 내지는 이 사람은 다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왜 이렇게 이런 다음이 중요해졌느냐? 그것은 바로 연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성,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연결이 우리 소비자들을 과거에는 수동적 소비자였지만 지금은 적극적 소비자를 바꿔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아시겠지만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뒤로 정말 청원들 많이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요즘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그 돌체앤가바나라는 이태리 브랜드가 그 중국에서 몇 년 전에 광고를 론칭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꼭 중국인처럼 보이는 여자가 이제 그 젓가락을 들고 있죠, 그죠? 젓가락을 들고 이제 이 친구가 밑에 있는 사진처럼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근데 젓가락을 들고 스파게티를 먹으니까 잘 안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 스파게티를 먹고 있다는 광고를 돌체앤가바나에서 내보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고 났더니 중국에서 이건 인종차별이다. 중국을 무시하느냐라고 해서 뭐 중국 그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돌체앤가바나에서 이 광고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사과를 했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때 돌체앤가바나의 이 수석 디자이너이자 창업자는 뭐 아마 그 개인 톡으로 자기 친구하고 이 광고를 내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정말 중국 애들은 너무 문화를 이해를 못한다. 중국 애들은 마피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개인 톡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톡이 해킹 당하면서 다시 그 내용이 중국에 알려지고 났더니 중국이 정말 돌체앤가바나에 대해서 거대한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거의 돌체앤가바나가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감추고자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공유할 만한 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인생 술집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프로그램에 홍진영 씨가 출연을 했었는데 이 홍진영 씨가 그때 이렇게 출연해서 한 얘기가 나는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그 온몸이 새빨개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왼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때 홍진영 씨가 저렇게 시스루 옷을 입고 왔었는데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나서 보신 것처럼 홍진영 씨 그 얼굴은 하얗지만 몸 밑은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방송 중에 나중에 홍진영 씨가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다이렉트 메일이 본인한테 왔었다는 겁니다. 즉 언니 그때 그 얼굴에 그 발랐던 파운데이션이 뭐야? 미친 카발약의 비밀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거죠. 즉 이럴 정도로 지금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연결성 시대 바뀐 소비자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소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다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오직 한 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얘기는 한 명의 가치가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명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명은 힘이 없었죠. 한 명은 힘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뭉치려고 했었고 뭐 그랬지만 지금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 영화 기억나세요? 이 영화? 혹시 이 영화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이거 뭐 안다라는 게 자랑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영화를 안다는 거는 뭐 나이가 뭐 한 40대는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이름이 바로 주유소 습격 사건이죠. 주유소 습격 사건. 이 영화에서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뒤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깡패들, 뭐 조폭들하고 싸우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 중에 한 사람이 유호성 씨한테 묻습니다. 형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호성 씨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몇 명이랑 싸우든 간에 한 명만 패. 한 명만 패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겁이 전체로 전염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유호성 씨는 뭐 이미 한 명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초연결성 시대 어떻게 또 우리 그 사람들, 여러분들, 소비자들을 바꾸느냐의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뭘 사거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은 온전히 개인적인 일이었던 거죠. 지금은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일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소비자 마음의 문을 여는 경로,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4A 고객 경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인지하고 따라서 그 제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다시 반복 행동하거나 재구매하거나 이런 4A 고객 경로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것이 5A 고객 경로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질문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마음에 들면 추천을 한다는 거죠. 즉 과거와 비교해서 바뀐 것이 있으면은 즉 질문을 한다는 것과 추천이 있다는 거죠. 질문과 추천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즉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었을 때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그것이 마음에 들면은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올림으로써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내가 추천을 해주게 되면은 나랑 연결된 인스타그램에서 나랑 연결된 사람들, 페이스북에서 나랑 연결된 사람들이 그것을 퍼가지고 가게 되고 다시 또 그것을 본 사람이 또 퍼가지고 가고 이러면서 한 서너 단계만 거치면은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됐다는 거죠. 즉 한 명의 가치가 틀려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런 추천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한번 해봤더니 한 2% 정도의 고객, 즉 추천하는 고객, 행동하는 고객, 팬이 20%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80%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추천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기업들이 조사하는 것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어떤 고객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와 같은 애티튜드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이젠 애티튜드가 아니고 그 판매원처럼 우리를 추천해 주는지 하는 어떤 NPS라고 해서 넷 프로모터 스코어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즉 그것을 순추천 지수라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이제 기업들은 이미 추천에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추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부터의 얘기입니다. 즉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 시대의 소통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직 한 명이 중요하다. 즉 한 명의 가치가 과거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명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그 한 명이 바로 우리를 지지해주고 나를 추천해 주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영어에 그 감성이라는 단어가 이모션입니다. 이모션. 즉 이모션은 앞에 접두어 이 플러스 모션이라는 그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추천이라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동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동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가치 있는 한 명의 추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감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감동을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동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요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워낙 초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도 이 제 강의를 듣는 와중에도 아마 대부분 그 휴대폰을 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톡이 오고 밴드 알림이 오고 뭐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이야기하기를 요즘 사람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초라고 합니다. 8초. 8초밖에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금붕어가 9초라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어떤 시선을 잡아 끌어야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즉 감동은 기대를 뛰어넘을 때 감동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언제 그 사람의 기대하는 시간이 언제냐? 그것과 관련해서 진실의 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래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은 스페인 2에서 나온 얘기인데 스페인 2 경기에서 2 경기라는 것은 1시간 정도 이제 투사가 소를 데리고 막 그 어떤 뭐 나쁜 말로는 뭐 희롱이고 아니면 소와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 1시간이 끝날 때쯤 되는 마지막 한 5초 정도 소의 어떤 목에 칼을 찔러 넣어서 소의 생과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스페인 2에서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진실의 순간을 경영학에서는 마케팅에서는 바로 고객이 우리 제품을 보고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진실의 순간에는 소비자가 충분히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전달했을 때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뭔가 혜택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무엇인가를 전달했을 때 고객은 감동하고 감동한 고객은 추천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실의 순간에 고객에게 감동을 가장 잘 창출하던 기업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은 고객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매장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보고 내가 이 제품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 그것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했고 애플은 그 순간에 고객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애플 스토어라고 있죠, 그죠? 서울에 지금 신사동에 있고 전 세계에 한 5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애플 스토어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큰 굉장히 그 심플하지만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 탁자 위에 애플 제품들이 놓여 있죠. 그 제품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보기 쉬운 각도로 눕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딱 터치하는 순간 그 제품에는 실제로 그 갤러리에는 사진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컨택트에는 전화번호들이 쫙 있고 그래서 꼭 내 친구의 폰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애플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그 이런 전자제품 회사들은 폰 같은 경우는 가짜 폰을 많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도난의 우려 때문에. 그렇지만 애플은 실제 폰을 전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그 실제 내 친구의 폰을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경험을 주고 또 바로 그 옆에는 그 애플의 그 판매원들이 있죠. 굉장히 제품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추천할 준비가 된 사람들. 애플은 판매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품을 팔려고 하지 마라. 여기 있는 대로 바로 고객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포커스를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 애플의 이제 그 약자를 따서 고객이 오게 되면은 따뜻한 환영 인사로 다가가고 고객의 필요를 이해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그 애플 매장 500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판매를 많이 하는 소매 업체가 됐습니다. 즉 애플은 평균 그 매장에서 스퀘어 미터당 약 월 한 5,000불 정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판매하는 데가 보석 브랜드 티파니입니다. 즉 보석 브랜드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애플 매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고객이 생각하는 진실의 순간에 감동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이 진실의 순간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과거에는 고객들이 제품을 만나는 시간이 매장에 갔을 때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매장에 가기 전에 제품을 미리 찾아보죠. 즉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검색해보는 순간도 진실의 순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보는 순간
과거의 전통적인 첫 번째 진실의 순간. 그리고 요즘은 그 언패킹, 언박싱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내가 사서 집으로 갖고 와서 이 제품을 끌어보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의 순간은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만족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한 나의 어떤 그 경험을 인터넷상에 올림으로써 내가 추천을 하고 공개해주는 순간, 이렇게 세 번째 진실의 순간. 즉 과거에는 진실의 순간이 한 번만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진실의 순간이 이렇게 네 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네 번의 진실의 순간에 각각 그 고객한테 감동을 줬을 때 우리 브랜드는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만의 진실의 순간을 찾아서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감동을 줬을 때 주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진실의 순간, 0번째 진실의 순간. 조금 다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0번째 진실의 순간은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검색해보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퍼스라는 온라인 신발 쇼핑몰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NPS 그 데이터 측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0점을 받은 회사입니다. 자퍼스.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 홈페이지 이런 사람들이 검색을 대비해서 홈페이지에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 회사는 홈페이지보다는 우리는 그 콜센터, 자기들은 이제 그 컨택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콜센터가 정말 중요하다. 고객들이 검색해 볼 수도 있지만 고객들이 우리한테 전화했을 때 이때가 우리가 온전히 고객과 우리 브랜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콜센터 하면은 시간당 처리해야 되는 콜의 수가 정해져 있죠. 자포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포스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랫동안 고객과 얘기할 시간이 10시간 한 30분 정도일 정도로 무한대의 어떤 그 자유를 줘서 고객과 컨택하게 합니다. 여기 있었던 사례, 지금 감동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가 뭐냐면은 어느 고객이 자포스에서 내가 저희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신발을 주문을 했습니다. 신발을 근데 어머니 사이즈가 확신이 없어서 한 두세 개를 주문을 하고 나머지는 반품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반품이 안 되니까 자포스에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자포스의 콜센터 직원이 혹시 반품을 하신다 그랬는데 왜 반품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자포스 직원이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사실은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경황이 없어서 신발을 반품을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는데 누군가가 자기 집 문을 이렇게 초인종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자포스의 그 콜센터 직원이 와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신발을 반납을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발을 반납을 받아가면서, 그때 그 자포스 직원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고객이 인터넷상에 올린 거죠. 감동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진실의 순간에 비례를 뛰어넘는 감동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0번째 진실의 순간이고, 첫 번째 진실의 순간은 또 조금 다른 기업의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하면은 영국이 유명하고 스페인이 유명하고 독일이 유명하고 주로 유럽이죠. 미국은 사실은 축구의 종주국이 아닙니다. 축구하면은 미국은 미식 축구라든가 야구, 농구 이런 것들이지 풋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축구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라는 팀인데, 이 팀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그 축구장에 왜 갑니까? 사실은 축구장에 가는 이유는 현장의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축구장에 있는 그 대부분의 축구팀들이 가장 로얄 고객들, VIP 고객들한테는 스카이박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스카이박스라는 것은 축구장 꼭대기에 만들어져서 고객들이 거기 가게 되면 사실은 꼭대기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필드의 어떤 분위기를 느끼기도 어렵고 훨씬 더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시애틀 사운더스는 바로 그런 어떤 그 VIP 존을 스카이박스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로 그 골대 옆에다가 지상에다 만들어 놓고 자기 팀 선수들한테 골을 넣게 되면 바로 이 스위트 존에 가서 골 세레모니 서비스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애틀 사운더스의 어떤 그 로얄 고객들은 바로 옆에서 골을 넣은 선수들의 어떤 땀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 사람의 한의를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진실의 순간에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실의 순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언박싱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을 사서 뜯어보고 만져보고 핥아보고 온몸으로 제품을 느끼는 순간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의 순간이고 인터넷상에서 내지는 유튜브에 가장 많은 언박싱 영상이 올라간 제품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스 이러한 제품들입니다. 즉 애플은 이 언박싱, 언패킹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 인사이드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애플의 이 패키지 디자이너가 애플 제품의 이 그 비닐을 뜯기 위한 어떤 탭을 붙이는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수백 번의 시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언박싱, 언패킹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고객한테 잊지 못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죠? 패키징 디자이너가 몇 달 동안 했던 일이 상자를 여는 일인데 작업실은 수백 개의 상자 모델로 가득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진실의 순간에 감동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의 순간은 사실은 요건 동영상을 좀 틀어야 되는데 동영상이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그 어떤 그 너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라라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한테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이패드 에어에 대해서 수천 개의 고객 후기와 추천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한 명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한 명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 한 명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가 서비스, 기대를 뛰어넘는 뭐 액션들을 해야 되는데 그 기대가 있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진실의 순간이다. 그 진실의 순간이 과거에는 뭐 매장에서 고객이 제품을 만날 때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제품은 정말 어떤 진실의 순간이 없어. 그랬을 때는 나만의 진실의 순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인데 보면은 이벤트라는 것도 있고 잡지라는 것도 있고 뭐 TV 채널, 라디오 채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디일 것 같아요? 방송국일 것 같아요? 아니죠. 이 회사는 방송국이 아니고 레드불이라는 에너지 드링크 회사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회사. 이 레드불은 전 세계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약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1년에 한 7억 병 정도를 팔고 있고 8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회사 제품을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 회사 제품이 항상 1등을 못해요.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사실은 고객의 선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우리가 음료에 대한 어떤 경험, 음료를 마시는 순간의 진실의 순간을 창조하기보다 오히려 고객들이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는 순간을 진실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 8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매출의 3분의 1을 마케팅비로 쓰고 또 그 중에 2분의 1을 컨텐츠 제작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컨텐츠가 뭐냐면은 우주 낙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낙하. 이 회사가 그 호주에 있는 이 가르트너라는 친구를 데리고 지상 30m 상공으로 지상 30km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성층권이죠. 거기서 이 사람을 그냥 자유낙하를 시켜버립니다. 이 자유낙하하는 사진인데 그때 순간 시속이 약 한 1300km 정도 나옵니다. 이 컨텐츠를 봤던 사람이 뭐 수천만 명이고 컨텐츠의 광고 효과가 4억 불 정도일 정도로 즉 레드불이라는 이 회사는 우리 제품과 관련돼서는 어떤 그 진실의 순간을 창조하기 어렵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스스로의 진실의 순간의 창조를 통해서 거기서 고객 감동을 줘서 고객들을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연결하라입니다. 연결하라. 이건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좀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연결하라. 사실 과거에는 연결은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연결 자체가 목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악플보다 나쁜 게 무플이라고 연결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즉 초연결성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변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결과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자와 연결하는 소비자와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를 통해 연결하는 어떤 방법도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소비자와 언제 연결할 건가? 우리 고객과 언제 연결할 것인가? 즉 과거에는 뭐 준비가 됐을 때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연결해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BTS의 얘기인데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이 자기들의 그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데뷔하고서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BTS는 데뷔 6개월 전부터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소비자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데뷔 전부터 블로그를 보면서 응원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하다 보니까 BTS가 데뷔 전부터 같이 성장했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준비됐을 때 이제는 어떤 소비자와 연결하거나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올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연결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이 뭐 제품을, 가격을, 모든 것들을 다 소비자와 연결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연결해야 돼? 바로 그 인간적인 이야기를 연결해라는 겁니다. 자, 뭐 시간이 좀 없어서 조금 빨리 지나가는데 마지막 랩업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던가 내지는 창업을 하던가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 즉 초연결성 시대는 여러분들, 즉 우리 고객들을 바꾸고 있다. 즉 과거에는 소극적인 고객이 적극적인 고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구매, 나의 개인적 행동들이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업로드를 통해서 사회적인 행동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연결이 어떤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연결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연결성 시대 소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즉 다음이 필요하고 한 명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된다. 이제 한 명은 한 명이 아니고 한 명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한 명이다. 그래서 한 명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결은 이제 연결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고 연결은 바로 모든 것이다. 그래서 다음 한 명 연결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나의 어떤 주장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굉장히 집요하고 디테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한다면 조직의 안과 밖이 같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럼 한 명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데 한 명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이냐. 사람들이 감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전달했을 때 사람은 감동한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감동할 준비가 된 순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실의 순간이다. 진실의 순간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고객이 매장을 갔을 때가 진실의 순간이지만 지금은 진실의 순간이 굉장히 넓어졌다. 또 우리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실의 순간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만의 진실의 순간을 창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연결할 거냐. 즉 이제 고객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어떻게 연결해야 돼? 언제 연결해야 돼? 바로 지금 연결해야 돼. 뭘 연결해야 돼? 모든 것들을 연결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야 돼? 인간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연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코로나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대인데 하여튼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초연결성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을 잠시도 속일 수 없습니다. 오직 다음으로 우리가 한 명을 감동시키고 거기서부터 연결을 확산시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소통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